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서울. 오늘은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강민수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간사님과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여성 홈리스들에 대한 것인데,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여성 홈리스들의 그 이중적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겹겹이 쌓여지는 그런 고충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서요? 네. 한번 사진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레일 영등포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리대 나눔함입니다. 2017년 서울예대 광고학과 학생들이 수업 과제를 기획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화장실 3곳에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역에 거리 홈리스 분들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생리대를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곳이 보통 이제 남성 노숙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곳이고 직원도 대부분 남성분들이시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이 그런 곳에 가서 나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꼭 여성 직원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생리대함이 비치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 필요할 때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여성 노숙인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깔창 생리대 한동안 이제 뉴스에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대들의 그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그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뭐 사실 영등포역의 그런 생리대 나눔함이 참 좋은 시도이긴 한데요. 예. 그 여성 노숙인만을 위한 그런 생리대 나눔이라는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생리대를 가져가는 순간 제가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생리대 무료 자판기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방향성 면에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서울시에서 올해부터는 200개 공공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곳을 보니까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 역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들까지 확대가 된다면 예. 여성 홈리스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공공 화장실에는 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성분들에게는 또 그만큼 필수적인 위생용품이 생리대인 거죠. 예. 그래서 또 모든 공공 화장실에는 생리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좀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홈리스인 경우에도 남성들보다 훨씬 더 큰 열악하고 또 힘겨운 그런 고충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 여성 홈리스 다큐 영화를 하나 제작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감독님하고 같이 여성 홈리스 분들을 직접 만나서 좀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께 거리에서 생활하실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보다도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남자들이 건들고 위협할까봐 무서웠다라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거리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노숙인 시설이라는 곳들, 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무료 급식소라든지 이런 곳들도 주로 남성 홈리스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그런 곳에 이제 혼자서 있다 보면은 이유 없이 욕을 듣거나 뭐 성희롱을 당할 위험에 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화장실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시려고 하고요. 예. 또 제가 아는 분은 남자처럼 아주 머리를 짧게 깎아서 남자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 나가 보면 대부분 눈에 띄는 노숙인들은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자, 일단 여성 홈리스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예.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노숙인은 3,600명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모두 포함한 숫자고요. 예. 거리나 지하도에서 주무시거나 예. 의식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270명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 1,270명 중에 여성분들이 82명이었는데요. 예. 사실 비율로 따지면 6%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포함한 전체 노숙인 중에는 26% 정도가 여성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좀 이상한 비율이잖아요, 이게. 예. 예. 정말로 시설에만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고 거리에는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예. 저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거리에 계신 분들이 하룻밤 이렇게 잠자리 이용하실 수 있는 25 시설이 남성분들은 서울에 7군데가 있는데 예. 여성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25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그만큼 적게 잡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은 가능한 당연히 거리나 지하도 같은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잠을 주무시고요. 예. 또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은 찜질방이라든지 PC방, 완화방 같은 곳에서 주무시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2010년도에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요. 여성 홈리스의 절반 이상이 노숙을 할 때 돈을 내고 이용하는 이런 다중업소에 주로 이용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들까지 모두 통계로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인데,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 생활을 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복지부 2016년도 통계를 보면은요. 예.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물었을 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9% 정도가 실직이라든지 사업 실패로 인한 거였어요. 예. 근데 여성분들의 같은 질문을 여쭤봤을 때 예. 질병이나 장애가 42%로 가장 높았고요. 아. 이때 질병이라는 건 지적장애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이른바 정신질환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남성 홈리스 분들에 비해 한 2배가 넘는 수치가 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이 된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런 정신질환의 원인이 좀 많이 크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혼이나 가정폭력이 28%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분에게 이런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리에 계시면서 그렇게 많이 무섭고 불안하셨을 텐데 예. 왜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맞는 게 거리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 예. 저희도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은 정말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폭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홈리스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네, 그렇죠.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주거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임시 주거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노숙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고시원이나 쪽방이라는 공간이 정말 좁고 열악한 공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나마 이제 거리 노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주소지가 없으면 잠자리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예. 또 주거만 제공되면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실제로 많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월세 지원을 받은 노숙인 82%가 노숙 탈출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죠. 근데 그 통계가 약간 관가하고 있는 거는 예. 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들은 예. 사실은 이렇게 탈노숙을 했다가도 다시 들어가시죠. 일정 기간 혼자서 예. 생활하시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다시 또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이런 고시원이나 쪽방은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잘 받지 않으려는 곳들이 많고요. 아. 네, 여성 홈리스 분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심코 화장실을 열었는데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다든지 예, 예, 여름에 남자분들이 좀 편하게 입고 돌아다니셔서 예. 예. 좀 불편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참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홈리스들에게는 이렇게 생활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활시설이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2~3명에서 많으면 7~8명이 생활하시는데요. 뭐 일어나고 자는 시간부터 해서 모든 생활 전반이 어떤 규칙들로 통제가 됩니다. 아하. 그런 답답함 때문에 홈리스 분들 중에서도 시설보다는 차라리 고시원이나 쪽방에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예. 또 거리에 계신 여성분들은 정신질환이 계신 분들이 거의 80~90%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그런 시설에 있다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적응 못하고 거리로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시원이나 쪽방들을 이제 가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지원주택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게 된 거군요. 이게 고시원이나 쪽방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소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예. 그런 안정된 일반적인 원룸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고시원 쪽방에서 훨씬 더 그런 열악한 공간에 있다가도 이런 지원주택에 오시면은 많은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 지원주택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건요. 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던 그런 건데요. 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간 거리 노숙을 하게 되고 예. 또 시설에 들어가면은 또 장기간 뭐 거의 평생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설에도 잘 견디지도 못하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원룸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주택만 제공했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또 적응을 못하고 예. 예. 또 정신질환이 재발되거나 예.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면서 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예. 지원주택이 시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원주택은 이분들이 부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저렴한 월세를 받고요. 예. 당연히 월세를 내고 사는 집이다 보니까 자기 집이죠. 네, 자유롭게 혼자서 예.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8호가 지금 운영되고 네네네. 있다고요. 올해부터 100호를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들 대부분 남성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설명을 쭉 하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 같은데 돈 줘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여성들에게는 불편한 그런 사업이 되고 시설은 당연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곳이 되고 남성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라고 보지만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남성들과 부대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지원주택은 원룸은 혼자 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은 여성 그 지원주택이 따로 있거든요. 예, 예, 예.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들, 그러니까 네. 여성들을 위한 지원주택과 같은 그런 해법들이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그 25호 시설을 보면은요. 서울역 주변에 25호 시설이 3개가 있고 예, 응급대피소라는 공간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공간들이 모두 남성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이 하룻밤 잘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아, 서울역에 응급구호방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긴 한데요. 예, 뭐 상담을 한다든지 병원을 갈 일이 있을 때 며칠간 응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25호 시설이 서울에 여성의 25호 시설이 딱 한 곳이 있는데요. 예,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역에서 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거든요. 꽤 멀죠.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 거리 여성분들을 설득해서 그것까지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혼자서 찾아가기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 전용 지원센터, 또 여성 전용 일시 25호 보호 시설, 네. 또 여성 전용의 뭐 지원주택들 지원주택, 예.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만났던 여성 홈리스 분들 중에 저랑 같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예, 이분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두고 고시원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돼서 노숙인 시설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예, 예. 근데 노숙인 시설에 들어오니까 그
그때부터 노숙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시설에 있다는 걸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예. 앞으로 회사 면접 볼 때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나 아니면 누구라도 예.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집을 잃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시설로 보내면은 그때부터 노숙인이 되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집을 제공하면 우리의 이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간협력 네트워크의 강민수 감사와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